네, 한국에도 유람선 관광이 적지 않지요. 우리나라 유람선 안전 상황이 어떤지 이번에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관광유람산업협회 김진만 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헝가리 반갑습니다. 유람선 사고가 났을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날씨가 얼마나 안 좋으면 유람선 운항을 중단합니까? 우리나라 유람선 같은 경우는 풍속이 13m 이상이거나 네,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리고 저시정 그리고 안개 시에 예, 1km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출입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1km의 시야 확보. 네, 예. 그러니까 헝가리의 그 정확한 날씨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비가 오면 운항을 안 한다 이런 도식은 아니군요. 네, 비가 온 경우는 대부분 바람이 같이 동반되긴 하지만 네. 바람이 많이 안 부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는 출입항하는데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명조끼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지 여행 경험자들은 그곳에서 유람선을 탔을 당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유람선 탑승할 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까? 어, 유람선 탑승할 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건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네, 실제로 그 구명조끼는 실내에서 탈출할 때는 네, 지작물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 시에 네, 구명조끼를 소지하고 네. 비상 탈출구라든가 야외로 나가서 입고 탈출하는 게 바로 올바로 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네, 반대로 또 이제 레저보트라고 해서 네, 모터보트처럼 이렇게 실내가 없는 선박 같은 경우는 네. 반드시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트라든가 낚싯배 같은 것은 의무화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유람선은 의무화는 아니다. 오히려 유람선이나 여객선 뭐 이런 선박 실내가 있는 선박들은 의무는 네. 아닙니다. 오히려 탈출에 뭔가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해외에서도 크루즈에서 보트드릴을 해서 이제 비상 탈출을 일어날 때 네. 구명조끼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구명조끼를 들고 나가서 음. 비상 탈출 장소에서 입고 탈출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선박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저 회장님 설명을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렇다고 해서 헝가리의 안전 상황이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여행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명조끼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었다. 뭐 비상시에 어떻게 탈출해라 이런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거는 설명 의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는 거죠? 저희 나라는 원래 세월호 사고 전에는 네. 구명조끼의 위치하고 네. 착용 방법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 표식만 갖추면 됐었는데 네.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네. 배가 출항하기 전에 모든 승객들 앞에서 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박도 사회자가 나가서 구명조끼 위치, 그리고 구명 장비의 위치, 네. 착용 방법, 사용 방법, 그리고 비상 훈련 시에 탈출구가 어디다 하고 안내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유람선은 대상이 아니다. 예, 이런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헝가리 현지에서 그 사고가 날 당시의 CCTV 화면을 잠시 보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도 화면 보고 계신 거죠? 네 TV.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로로 질러가고 있는 그 하얀색의 큰 배, 지금은 이제 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배가 앞서가고 있는 작은 동그라미 속에 배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지금 뒤따라가던 배가 교각 밑을 통과하면서 잠깐 흔들립니다. 네. 예, 이게 추돌 장면으로 의심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봐도 멀리서 보고 이렇게 CCTV라서 잘 안 보이지만 예. 그 추돌을 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앞서가는 배는 60명 정원 배고요. 네. 근데 저 뒤따라가는 배는 상당히 크더군요. 네. 저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추돌이 일어나면 앞서가던 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그 해외 사이트에 가서 선박의 재원들을 한번 봤어요. 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앞에
관광객들이 탄 선박은 한 50톤 정도 되는 네. 배였고요. 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배는 바이킹 크루즈라고 해서 1,500에서 한 3,000톤 가는 크루즈 선박입니다. 아, 뭐 그래요? 크기가 뭐 한 200배 이상 차이 20배 이상 배고요.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예, 예. 그런 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돌을 하게 되면은 배가 굉장히 크루즈 선박은 거의 느낌이 없을 정도로 소리만 날 정도가 되겠지만 네. 앞에 그 받치는 선박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옆부분을 받칠 경우에는 배가 밀릴 텐데 네. 뒤쪽이라든가 앞쪽을 받치게 되는 경우에는 배가 돌면서 네. 위험한 상황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옆보다는 앞이나 뒤를 들이받았을 때 더 위험하다. 네, 예. 예, 지금 그 들이받은 배의 그 선수 부분 지금 스크래치가 난 것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두 배의 높이 차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딪힐 때 상황을 짐작해 보면 뒤따라오던 큰 배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높이로 네. 앞서가던 배를 뭐 덮쳤다고 할까요? 눌렀다고 할까요? 네.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배는 보통 앞부분이 네. 파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예, 들려 있죠. 선박을 네. 앞에 선박을 좀 가라앉힐 수 있죠. 네. 그리고 네. 그 앞선 배가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이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네. 약간 흔들렸지만은 이게 턴을 하더군요. 그러면 네. 이제 배 뒷부분에 스크류가 있어요. 네. 그 스크류의 힘이 보통이 아닐 텐데 그 앞서가던 작은 배를 더 침몰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이 갑니다. 이제 뭐 차량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브레이크를 언제 밟았냐 하는 시점인데요. 네,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있는 선박이 네, 좀 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거는 스크류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배에서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네, 반대 방향으로 역회전 추진을 하는데 네, 그래도 속도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박 같은 경우는. 예, 네, 근데 그 시점이 좀 늦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그 네, 단순히 선박 크기 차뿐만 아니라 높이의 차이 그리고 또 앞선 그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뒤따라가던 배가 이게 스크류로 침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는 상황을 그러니까 의심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영상을 보면은 예. 그 뒤에 있는 선박이 네, 앞에 있는 선박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네, 그리고 항로도 좀 보면은 앞에 있는 우리 국민이 탄 선박이 네. 조금 항로를 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이게 저는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선박에는 보통 이제 무선 장치가 있어요. VHF라고 해서. 네, 그래서 복잡한 항구라든가 이 다뉴브강처럼 이렇게 배가 많이 다니는 네, 속수로의 항구에서는 모든 선박이 이제 입출항할 때 네, 제가 들은 게 이제 작은 우리나라 선박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탄 선박은 입항을 하고 있었고 네, 큰 배는 출항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봅니다. 네, 항로에서는 보통 사고가 안 나는데 항로를 벗어나거나 항로에 진입하는 선박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네, 그런 거를 관제해 주는 게 이제 서로 이제 무전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항구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정박합니다. 뭐 저희 배 뒤쪽으로 이렇게 뭐 오른쪽으로 질러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네. 항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돌 사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뉴브강에 지금 그 영상들을 보면은 그 배들이 크고 작은 배들이 참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과연 다니죠. 네. 예, 항로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가끔씩 보면은 배가 지나가는 사이사이로 아예 가로질러 가는 배들도 보이더군요. 네. 예.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관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 관제 시스템하고 지금 운항하는 선박들은 솔직히는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제 입항 항로 교각 사이에 불 들어온 거 보면 다 항로도 다 있는 배들이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항로를 따라서 다니는데 작은 네. 배들은 보조 항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건너 다니는 배들은 그 항로를 질러가기도 합니다. 네. 근데 항로를 질러갈 때는 항로를 운행하는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무전기로 지나가는데 뭐 앞으로 지나가겠다, 뒤로 지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기 예.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두 선박 간에는 교신이라든가 서로 약속을 네. 안 한 거나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헝가리 사고 당시에 비가 오던 상황이어서 승객들이 네. 이제 관광을 하다가 네. 또 마침 이제 주요 구간을 지나갔고 비도 네. 오니까 혹시 실내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보통 네. 이제 유람선 이렇게 운항해 보시면은 손님들의 어떤 그런 패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승객들이 실내에서 많이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 비가 왔기 때문에 객실 안에 있던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은 해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지금 수온이 낮기 때문에 승객들이 물 속에 있다면 좀 더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네. 배 속에 배 안에 남아 있으면 에어포켓에서 혹시 더 구조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어, 네. 네, 에어포켓이 만들어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장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